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중견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양 계약을 맺은 5천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분양계약자 700여 명이 4년 가까이 고통을 참으면서 준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라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인건설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형 건물인 다인 로얄 팰리스 동성로의 공사 현장입니다. 710여 가구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100여 채의 상가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4년 가까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에도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자들이 대구 지역 7개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중도금 대출은 1,150억 원, 한 사람의 평균 1억 6천여만 원을 빚졌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지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자의 늪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됐지. 그러니까 생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는 파산한다 한 사람들이 전화 온 사람들이 많아요. 다인건설은 지난 2014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접목한 아파텔 개념을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9년 국내 도급 순위 66위까지 올라간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하지만 대구와 울산, 양산 등 전국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장을 넓히는 바람에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 때문에 전국 5천여 분양 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인건설의 오동석 회장이 사기 분양 혐의로 구속됐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원에 호소해 지난해 5월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지만 공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공사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준공하기까지 완벽하게 확 자금이 투입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공사 아시다시피 공사 자재값도 너무 오르고 해서. 문제는 다인건설 측이 공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언제 준공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사태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의 새마을금고 10여 곳들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빌려준 수천억 원에 대해 정상회수가 힘들다고 보고 대손 중단금을 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계약자들은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고 현재 95%인 공정률을 높여 주상복합 건물을 완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준공을 해볼 테니 6개월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도 잔금을 내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협의를 해볼 테니.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10여 곳은 현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인명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면허 반납 실적은 미미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갑자기 역주행을 합니다. 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거리는 7km가량. 사태를 파악한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으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며 역주행 운전자의 차량을 멈춥니다. 다행히 사고를 막았지만 경찰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파악해보니 모두 고령자였습니다. 분들이 부부신데 치매세요. 아예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세요. 치매와 퇴행성 근시와 같은 안전운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은 70살 전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대기업 보험사 연구팀이 교통사고 때 심각한 인명피해를 낼 위험도를 수치화했는데 70살 이상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발생 분석에서도 65살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 줄었지만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9%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7,100여 명. 전체 고령 운전자의 3%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매일 농산물을 가지고 공판장 가야 되는데 아만 농사지도 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돼. 내가 필요한데 이걸 막으려 하니까 참 막 기분 안 좋더라고요. 슬퍼지더라고요. 경찰은 고령 운전자 이동권을 고려하는 보완책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기준을 70살로 확대하고 운전 능력을 따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운전 능력은 VR,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는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와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긴급 제동 장치라 해서 긴급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식과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를 유보하고 회기 중 조례안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라며 해당 조례는 대안도 없이 노인 복지를 축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65살에서 70살로 해마다 1살씩 올리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나이는 단계적으로 70살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양봉 농가에서 월동하던 꿀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설 농가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수정용 꿀벌 가격이 급등하고 구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아예 다른 벌을 쓰거나 적은 숫자의 꿀벌로 수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참외 비닐 하우스입니다. 여름까지 참외 수확을 이어가려면 수정용 꿀벌을 풀어놓아야 하지만 올해는 뒤형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가 반복되면서 수정용 꿀벌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이마저도 구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에 많이 쓰는 뒤형벌로 꿀벌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뒤형벌도 예약을 해야만 제때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13동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씩을 치면 한 390만 원? 작년보다는 원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꿀벌 수급이 어렵다 보니 농업기술센터는 참외 비닐하우스 2동의 수정 작업을 벌통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벌통에 긴 관을 붙인 뒤 양쪽 비닐하우스와 연결해 꿀벌이 마음껏 오갈 수 있게 한 겁니다. 관의 크기와 길이를 달리하며 시험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경 7cm 투명관과 직경 14cm 투명관을 이용해 시험했는데 그중에 직경 14cm 투명관을 이용했을 때가 벌의 이동성, 활동성, 설치 편의성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센터는 연결형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것보다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꿀벌 구입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봉 농가와 시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가 한때 고갈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어획량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봤기 때문인데요. 어민들도 이참에 자발적으로 그물코를 키우고 조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어자원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찬 연안대게로 유명한 영덕군 축산항. 자망으로 불리는 대게잡이용 그물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대게 그물코는 직경 240mm인데 올 연말부터는 255mm로 15mm 더 커집니다. 남획되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민들 스스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선택한 겁니다. 안개나 이 체장 미달이 일부는 많이 걸러 나가고 법적으로는 개정된 게 아닌데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인 현행 조업 기간을 한 달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10여 년에 걸친 강력한 불법 조업 단속에 힘입어 대게 어자원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노력한 만큼 어자원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10년 전에는 거의 고갈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낮은 편이고 우리가 민간 가심선도 많이 자주 하는 편이서 그래도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100톤에서 10년 만인 2016년에는 1,300톤까지 떨어져 4분의 1 토막 났지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회복세입니다.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게를 지키겠다는 어민들의 노력이 보다 뚜렷한 어자원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지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 일대 1.91제곱킬로미터, 안동시 풍산읍 놀이 1.36제곱킬로미터,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일대 2.07제곱킬로미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5년간으로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포스텍을 찾아 지역의 기술 창업 생태계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포항시는 과기정통부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이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역 기술 창업의 거점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찾은 이종호 장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기술 벤처기업 대표들과 둘러앉아 건의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어 이 장관은 태양보다 100억 배 밝은 빛으로 초미세 물질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인 포항 방사광 가속기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를 겸해 열린 사전 환담에선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4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비구 장관님도 우리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연구 중심 어떤 그런 연구 인프라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를 지원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구 중심 의대는 과학 및 공학 기반의 의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의 포항 방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건설 현장을 돌며 특정 노조 소속의 장비만 쓸 것을 강요하고 수억 원의 임대료를 챙긴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노조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 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현장 입고를 막고 공사를 방해하겠다 협박해 민주노총 특정지부 조합원의 장비만 쓰도록 건설사에 강요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4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충남 부여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형광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써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을 받는 고속도로 차선은 전국 20여 개 구간으로 금액은 240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도로공사 직원들이 부실 시공 묵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았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반대 주민과의 갈등으로 3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과 관련해 송도환 인권위원장은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는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혐오,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행각을 돕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대가로 챙긴 혐의로 대구 모 파출소 소속 40살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2월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대포 통장을 공급한 42살 남성을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 이 남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범죄 수익금 5,700여만 원이 남아있던 대포 통장 소유주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같은 대형 시설 안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대구시가 유치한 제2국가산업단지 입지를 두고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변 바로 옆 농경지 일대에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으로 부산, 울산, 경남 등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후보지 잦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서 옥포읍 간경리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4%를 기록해 7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구의 주간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54%를 기록해 전국 평균 변동률 마이너스 0.41%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21%,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21%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집계한 지난달 금융앱 활성화 수준에서 DGB 대구은행의 디지털 은행인 IM뱅크가 67.2%로 KB 스타뱅킹, BNK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신한솔에 이어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활성화 수준은 금융앱 설치자 가운데 확보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